안녕하세요. 자, 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 정말 어려운 문제들인데 답을 암기하지 않는 한, 답을 암기하는 것은 결사반대. 그거는 도움이 안 되는 거고, 항상 모든 문제의 정답이 나오는 과정을 이해, 수긍, 납득한다. 11, 12, 14, 15를 별표치면 되고, 6페이지로 가서 독서비문학 시간단축 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주 3주차 때는 2번을 집중적으로 훈련했어. 3주차 때 우리 배운 거 기억 떠올려봐. 양한단서, 단한단서 4가지하고 동물의 길찾기 방법에서는 거기 시간단축 훈련의 두 번째 거, 예를 들어 가령 예컨대 경우 앞에 요지, 주지, 논지, 주제, 결론이 있다. 이걸 주로 집중적으로 훈련한 거지. 자, 그럼에도 여전히 중요한 건 4번, 6번, 7번, 8번이야. 지금 각속도를 공부하게 될 터인데 이 각속도도 결국 4번, 6번, 7번, 8번에서 답이 나와. 근데 이규환 선생이 출제한 문제가 아니야. 고난도 평가원 문제야, 평가원 문제. 그래서 적용되는지를 한번 보자. 자, 4번 따라해. 따라서 그러므로 요컨대. 결국 그 결과 궁극적으로 이런 점에서 그런 면에서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 6페이지야. 그리고 안 보고 할 정도로 체화시키고 책에서 시험 볼 때는 밑줄을 그어야 돼. 최소한 여기만큼은. 선택지가 여기서 나오니까. 6번 따라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뒤. 7번 A가 아니라 B, A라기보다는 B. 4등급이 아니라 1등급. 1등급이라기보다는 100점 만점. 8번째 곧즉 다시 말하자면 이른바 이를테면. 거기다가 넣어놨어요. 그 B는 부연상술이야. 그러나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독해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필수 정보는 오히려 B에 있다. 특히 수능장 이렇게 적어봐. 3학년 첫 시험에 떨릴 수도 있고 특히 수능장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따라한 것들이 얼마나 녹아져 있는지 4페이지로 가서 11번, 12번. 이미 저 앞에 3쪽의 랑급 8홀도 문법 문제지만 독서비문학 8번 답이 그러나에서 나왔고, 곧즉 다시 말해 적이 많이 활용된 것을 알 수 있고, 11번 답은 3번으로 가서 많이 틀려. 그런데 얘들아 잘 봐봐. 그 11번 12번에 1문단에 그런 데가 있어. 2문단에 적이 있고 3문단에 그러므로 해서 답이 나와. 11번 답이. 그리고 4문단에 따라서가 있다고. 거기서 12번 답도 나와. 그러니까 이게 이규환 선생이 출제한 문제가 결코 아니야. 진짜 수준 높은 평가원 문제지.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수능평가원 교육청은 지켜진다 생각하고 따라와야 돼. 자, 11번에다가 평가원 당시는 오답률이 62%, 정답률이 38% 정도. 내용 일치 문제와 추론, 미루어 알기야. 그러면 선택지는 일치, 불일치, 미루어 알기 선택지 우리가 따라한 데서 나오게 되어 있고, 12번이 적용하기 문제야. 오답률이 요거는 33%, 정답률이 67% 정도가 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11번은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 12번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건데, 11번은 2점짜리고 12번은 3점짜리야. 재미있는 것은 이랬어 얘들아. 1306 B형, 1309 B형, 2014 B형까지는 96.1등급이야 다. 그런데 과학제시문이 양한단서, 단한단서 두 문제 5점이야. 학생들이 풀면서 각속도 여기를 풀면서 이게 안 풀리니까 아, 두 문제 5점이 사라졌구나. 1등급이 끝장났네. 스카이가 사라졌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었다고. 그 정도로 한 문제 한 문제가 중요한 거야. 다른 데를 다 맞았다고 하더라도 문법도 있고 어려운 게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수능 가서 공포감이 어땠겠어. 수능 가서 전향력 딱 푸는데 5점인데 요거 분명히 두 문제 틀릴 것 같아. 너무 어려워. 그런데 그게 틀리면 바로 2등급 뜨는 거야. 그리고 스카이가 사라져 버리는 거지. 이해되지? 어떤 정도 공포감인지. 그러니까 제시문을 완벽히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게 제시문이 이해가 안 되는 글들이 많아. 수능장에서는 특히 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찾는 게 숙달이 돼 있어야 돼.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기도 해. 그리고 실제로 1309 B형, 1309 A형을 보면 A형 문제가 더 어려워 사실은. 2014 A형도 이게 더 어려워. 이게.
어렵다고. 기술 제시문 때문에. 근데 A형 최상위는 메이저 의대를 꿈꾸는 애들이라서 1등급 컷은 높은 거야 또. 중간중간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중상위권, 중위권 쪽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실제로 A형이 국어 더 잘해요. 이 근거는 뭐냐면 2002, 2003, 2004 수능 때는 똑같이 시험을 봤어. 120점 만점에. 자연계 애들만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나누어 보니까 1등급 컷이 104점 정도가 나왔다고. 인문계 애들은 100점. 플러스 마이너스 1, 2점 차이 있고 예체능이 87점이야. 그래서 최상위권 1등급 컷은 자연계 학생들이 훨씬 잘한다. 그런데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처럼 국어를 푼다. 제시문에서 다 끌어오거나 근거를 분명히 찾는다. 그래서 최상위권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올바르다라고 선생님이 확신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감과 느낌이나 어떻게 이게 언어적으로 탁월한 어떤 감수성이 있거나 이런 학생들한테 좀 유리한데 수능장에서는 그게 발휘가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요소가 아주 강해. 너무 떨리거든. 그래서 그냥 원칙대로 제시문에서 답을 다 찾는 방법으로 진행하자라는 거야. 과학 제시문, 기술 제시문은 읽어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자, 11번 됐고 가자. 제시문. 회전운동을 하는 물체는 외부로부터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운동을 유지하는데, 자, 첫 문장이야. 근데 11번에 2로 간 학생도 의외로 많다라는 거지. 11번에 2로 간 애들 봐봐. 회전하는 팽이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돌림힘에 작용 없이 회전을 멈출 수 있다. 상식적으로만 맞지. 나 어렸을 때 팽이 돌려봤어. 그런데 외부에서 가해지는 돌림힘에 작용 없어도 팽이가 어떤 시점에 가면 멈춘다고. 근데 그건 상식이고 제시문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감과 상식과 느낌과 단순한 기억력을 버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첫 번째 문장에서 회전운동을 유지한다 이랬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11번에 2번도 회전하는 팽이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돌림힘에 작용 없이 회전을 멈출 수 없다가 돼버려. 이해되지? 왜 상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지? 내가 어렸을 때 팽이 돌려본 경험에 의하면 틀린 선택지야. 아니, 맞는 선택지인데 제시문에서는 틀린 게 된다고. 자, 유지한다 야. 그래서 써. 2번 선택지에다 상식 버려라. 과학 제시문 무섭다 이거. 그래서 내가 한국의 교양을 읽는다 과학편 이런 건 좀 읽어달라고 요청했던 거야. 이를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라 한다. 각운동량은 질량이 예민 작은 알갱이가 회전축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속도 V로 운동하고 있을 때 MVR로 표현된다. 그런데 세모꼴. 자, 그런 데가 있어요. 분명히. 초등학생은 이 문장에서 주목을 할 거야. 분명히 선택지를 끌고 갈 거거든. 여기서 2주차부터 훈련한 거야. 우리 2주차부터. 그런데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거나, 자, 힘이 가해졌다. 동그라미. 마찰 또는 공기저항이 작용하게 되면, 자, 마찰 또는 공기저항이야. 마찰 또는 공기저항. 이거 이제 저항력이지. 마찰 또는 공기저항이 작용하게 되면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이 변화하여 회전 속도는 빨라지거나 동그라미. 힘이 가해지면 빨라져요. 그런데 마찰 또는 공기저항에 의하면 느려지게 되는 거야. 요게 11번의 3번 선택지 이야기야.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을 변화시키는 힘을 돌림힘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11번에 3번으로 간 학생들이 많은데 이 그런데 문장에서 지면과의 마찰은 회전하는 팽이의 회전관성을 작게 만들어 팽이의 각운동량을 줄어들게 한다 그랬는데, 마찰은요 속도만, 자, 1문단의 속도, 회전 속도를 느려지게 한다 이 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전관성을 작게 만든다 X를 하세요. 마찰력은 누가 찾아낸 힘이냐? 뉴턴이 찾아낸 힘이야. 뉴턴.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과학책이 700여 페이지가 넘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철학부터 해서 다 업적을 남겼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과학하고 뉴턴 시대의 과학에 의거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수준의 과학은 이래. 물고기 화석이 발견됐다. 자, 어린이들도 알아. 물고기 화석은 어떤 의미야? 지각변동이 있었고 급격한 지각변동에 의해서 갇혀버린 거잖아, 땅속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 그 당시의 지식은 옛날의 물고기들은 땅속에서 살았다 야. 그냥 옛날의 물고기들은 이렇게 화석, 그러니까 지각변동 이걸 끌어온 게 아니고 이 물고기들은 땅속에 살았던 물고기라는 거야.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당시는 중력을 못 찾아냈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돌이 자 이렇게 돌이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지잖아. 이렇게 이거를 중력이라고 풀이하지 않고 돌의 고향은 땅이다. 고향으로 향하는 마음을 생각하라. 이렇게 시를 써놨어. 아, 그렇지. 돌의 고향은 땅이지. 고향으로 향하는 그 설렘에 의거해서 돌이 떨어진다는 거야. 놀라운 과학 지식이죠. 자, 뉴턴은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해. 움직이는 것은 계속 운동하려고 한다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해. 그런데 움직이는 물체가 쭉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딱 정지하는데 그게 마찰력이라는 거야. 이걸 뉴턴이 찾아낸 거야. 마찰력. 움직이는 물체가 왜 정지하냐? 새로운 힘이 필요한 거지. 그게 마찰력, 공기저항 이런 거라고. 우리가 보기에 어떤 게 합리적이야? 이게 합리적이지. 현대 과학 지식에 맞잖아. 그런데 패러다임에 의거하면 어떤 게 더 우수하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패러다임은 그 당시의 지배적인 과학적 대상 파악의 방법이기 때문에 각 시대별로 이렇게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지언정 뭐 현대 과학이 무조건 우수하다, 뛰어나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려놨다고. 자, 마찰력에 대해서 잠깐 뭐 너무 재미없으니까 쌤이 기억을 떠올려서 수업을 했고요. 자, 마찰력은 뉴턴이 찾아낸 힘이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그 과학책 읽으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 이게 그 시야 시 그냥 분화길이나 마찬가지인 과학 지식. 자, 이 문단 가겠습니다. 그러면 팽이와 같은 물체의 각운동량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팽이. 아주 작은 균일한 알갱이들로 팽이가 이루어졌다고 볼 때 이 알갱이 하나하나를 질량 요소라고 한다. 이 질량 요소 각각의 각운동량의 총합이 팽이 전체의 각운동량에 해당한다. 회전운동에서 물체의 각운동량은 각속도 곱하기 회전관성으로 나타낸다. 여기에서 각속도는 무엇이냐? 자, 화재가 중심 소재가 각속도야. 이게 여기 각속도. 그리고 이제 이거 출제하신 분이 그대로 냈어. 전향력을. 여러분들이 가서 각속도 이거 공부하고 답 찾는 과정대로 1주차에서 했던 전향력 가서 복습해봐. 진짜 똑같은 사람이 냈고 정답이 나오는 위치 똑같고 과정 똑같아. 그래서 마무리 필살기가 꼭 필요한 거지.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14 수능을 보는 학생들한테 선생님은 하루 전에 1309 요거를 마무리 필살기를 하라고 그랬다고. 이틀 전에는 1306. 왜? 6월 9월은 반드시 수능에 반영된다고 평가원에서 약속했기 때문이야. 그 위에는 2014 예비 수능이 있지. 그 전에는 2013 수능이 있고 그 전에는 1206, 1209가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2014 수능 보러 가기 전에 6일 전, 5일 전, 4일 전, 3일 전, 이틀 전, 하루 전에 공부해라. 그리고 수능장에 요거 들고 가서 머리 활성화해라. 그리고 봤더니 각속도를 제대로 공부한 애들은 전향력을 풀어내거든.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마무리 필살기의 위력인 거야. 적중보다 더 중요한 거지. 어떤 걸 적중했다. 완전 다른 글이거든. EBS 달달 외우지 마. 절대로. 비문학은 그냥 수능 가서 처음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시문을 집중해서 이제 풀어내야 되는데 정답이 나오는 과정 이런 게 유사하다라는 거지. 자, 보자. 각속도는 회전운동에서 물체가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입니다. 회전하는 각도. 이게 각속도야, 얘들아. 이 문장을 그대로 11번에 5번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11번에 5번에다가. 11번에 5번 봐봐. 5번도 많이 가, 우리 학생들이. 5번. 회전하는 하나의 시계바늘 위에 두 점 중 회전축에 가까이 있는 점이 멀리 있는 점보다 각속도가 작다 이랬는데 바늘 위에 두 점이지. 얘들아, 저 뒤에 시계 봐봐. 저 뒤에 시계 봐. 초침 봐봐. 초침. 보면은 자, 초침이 1분에 360도 돌지. 그러면 1초에 6도씩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시계바늘 위에 점은 회전축에서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6도씩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각속도는 똑같아. 직선이라서. 시계가 휘어져 있지 않는 한. 그래서 이 5번 선택지는 그대로 고쳐. 회전하는 하나의 시계바늘 위에 두 점 중
이게 직선 위입니다. 그래서 회전축에 가까이 있는 점은 멀리 있는 점과 각속도가 같다로 고쳐줘야 돼. 6도야 6도. 각속도는 똑같다. 이해되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왜? 각속도는 뭐야? 회전하는 각이잖아. 각. 각은 6도지. 직선에서는. 질량이 직선 운동에서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듯이 회전 관성은, 자 이제 처음 나와. 회전 관성은 회전 운동에서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다. 즉, 곧 다시 말하자면 이른바 이를테면 즉 이꼴관계. 회전체의 회전 관성이 클수록, 자 관성이 커. 그것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11번에 1번.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회전 관성이 클수록 회전시키기가 어렵다로 고쳐줘야 되는 거야. 그 내용 그대로지. 어렵다로 고쳐줘야 된다. 3문단 갑니다. 회전체의 회전 관성은 회전체를 구성하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의 합과 같은데,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은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집니다. 그러므로 네모칸 빗금치고 쭉 밑줄 그어. 회전관성, 각속도는 동그라미, 회전관성은 네모칸을 쳐봐. 각속도 대 회전관성은 반비례 관계야. 읽어보면, 그러므로 질량이 같은 두 팽이가 있을 때, 질량이 똑같은 팽이가 있어요. 홀쭉하고 키가 큰 팽이보다, A라기보다는 B네, 넓적하고 키가 작은 팽이가 회전관성이 큽니다. 자, 회전관성은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지기 때문이야. 멀면 안 좋은 거지, 멀면. 자, 이런 팽이가 있고 요런 팽이가 있다고 했을 때 요게 회전관성이 훨씬 더 큰 거야. 회전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 요 거리보다 요 거리가 훨씬 길어서 그러겠지. 질량이 같은 두 팽이가 있을 때 홀쭉하고 키가 큰 팽이보다 넓적하고 키가 작은 팽이가 회전관성이 큽니다. 요게 11번 답 4야. 그러므로가 있는 문장, 비교 있는 문장. 봐, 4번. 크기와 질량이 동일합니다. 크기도 똑같아요. 이번에는 질량도 똑같아요. 그런데 속이 빈 쇠공이 있어. 속이 텅 비었다는 건 회전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야. 비어있는 만큼. 그런데 속이 꽉 찬 플라스틱 공이 있지. 이건 꽉 차 있다는 건 회전축에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야. 꽉 차 있으니까. 따라서 공이 자전할 때 회전관성은 쇠공이 더 커요. 왜? 텅 비어 있어서 떨어져 있으니까. 텅 비어 있어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속이 빈 쇠공이 당연히 회전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속이 꽉 차 있을 때는 바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자, 그러므로 해서 답이 나왔다. 11번 답 4. 그러니까 이게 따라서 그러므로가 나오면 딱 네모칸 빗금치고 밑줄을 그어두고 이 문장은 놓치지 말라는 거야. 이게 문제가 있고 답이 있으니까. 출제자가 만들어 넣었어. 그러므로를. 출제자가 따라서를 집어넣어 준 거라고. 얼마나 마음씨가 착해. 이 출제 아저씨. 그러니까 출제위원은 아주 나쁜 놈, 나를 골탕 먹이는 놈이 아니야. 항상 답을 맞출 수 있는 근거를 제시문 어딘가에다가 넣어놓는다고. 그것만 잘 찾아내면 되는 거야. 3문단, 각운동량 보존의 원리는 스포츠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피겨 선수에게 공중회전수는 중요한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중회전을 하는 동안 각속도를 아주 크게 해야 합니다. 빨리 각속도. 이를 위해 피겨 선수가 공중에서 팔을 몸에 바짝 붙인 상태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피겨 선수의 회전 관성은 몸을 이루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의 합과 똑같습니다. 또 나와. 따라서 네모칸 빗금치고 발을 몸에 붙이면 팔을 구성하는 질량 요소들이 회전축에 가까워지잖아. 그러니까 아까 속이 꽉 차 있는 공은 회전축에 가까운 거야. 속이 꽉 차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텅 비어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자, 거기 팔을 몸에 붙이면, 자, 팔을 구성하는 질량 요소들이 회전축에 가까워지다야. 그러면 가까우니까 회전 관성이 작은 거지. 그리고 각속도가 커지는 거야. 팔을 폈을 때보다 A라기보다는 B야. 몸 전체의 회전 관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회전 관성이 줄어들게 된다. 동시에 각속도는 커지는 거지.
속도는 빨라지는 거야. 커지니까. 즉 얘들아 12번의 다이빙 선수 봐봐. A, B, C, D 이 중에 각 속도가 가장 큰 게 어디야? 온몸에 팔이 붙어 있어야 돼. A, B, C, D 중에 뭐야? 각 속도가 가장 큰 게 B죠. B. 완전히 붙어 있지. 이게 가장 각 속도가 크다. 저거. 속도가 아주 빠르다. 야. 회전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바로 붙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회전축에서 가까운 거. 요게 각 속도가 큰 거야. 요건 멀지. 각 속도가 작고 회전관성이 커지는 거고. 그래서 회전축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 점프 이후에 공중에서 각 운동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팔을 붙였을 때가 폈을 때보다 각 속도가 커진다고 분명히 나온다. 각 속도와 회전관성은 반비례 관계. 이렇게 적어줄 것. 반대로 착지 직전에 각 속도를 줄여 착지 실수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양팔을 한껏 펼쳐 회전관성을 크게 만드는 것이 유리하죠. 딱 멈추게 되지. 11번 오답률이 62%나 되는데 이제 마무리하자. 1번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회전관성이 클수록 회전시키기 어렵습니다. 2번 회전하는 팽이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돌림힘의 작용 없이 회전을 멈출 수 없습니다. 3번 지면과의 마찰이야. 마찰력. 회전하는 팽이의 속도를 작게 만들어줍니다. 속도를 작게 만든다. 그래서 각 운동량을 변화시킨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회전관성은 지금 마찰하고 상관없이 뭐야? 축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로 나온다고 지금.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로 나오는 거야. 회전관성은. 그래서 마찰이 회전관성을 작게 만든다, 크게 만든다 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그냥 속도가 준다 이거야. 각 운동량을 변화시킨다. 속도 관련이고. 4. 크기와 질량이 동일한 속이 빈 쇠공은 회전축에서 속이 빈 쇠공은 회전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 다음 속이 꽉 찬 플라스틱 공. 요거는 다 연결이 되어 있다. 회전축과 속이 꽉 차 있으니까. 따라서 회전관성은 쇠공이 더 크고. 4번 정답. 5. 회전하는 하나의 시계바늘 위에 두 점 중 회전축에 가까운 점과 멀리 있는 점은 똑같은 6도씩 시계바늘. 그러니까 각 속도는 동일하다. 11번 됐어. 정답이 어디서 나와? 그러므로가 있는 문장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배운 대로 적용해서 풀라는 거야. 배운 대로 적용해서. 선생님이 편법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따라한 건 수능하고 평가원을 가지고 추출해낸 거라서 수능 평가원에 잘 지켜지는 것뿐이다 라는 거. 12번 윗거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3점짜리야. 다이빙 선수가 발판에서 점프하여 공중 회전하며 ABCD 단계를 거쳐 1.5바퀴 회전하여 입수하고 있다. 여기에서 검은 점은 회전운동의 회전축을 나타내며 회전축입니다. 회전운동은 화살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단 다이빙 선수가 공중에 머무는 동안은 외부에서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간주하겠다. 1번 A보다 B에서 다이빙 선수의 각 운동량이 더 크겠군. 아니다. 동일하다. 각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거해서 동일해. 2번 B보다 D에서 다이빙 선수의 질량 요소들의 합은 더 적겠군. 아니다. 동일하다. 자 1번 2번 묶어. 동일합니다. 질량 요소들의 합 동일. 3번 A, B, C, D, E의 5단계 중 B단계에서 다이빙 선수는 가장 큰 각 속도를 갖습니다. 자 가장 작은을 큰으로 고쳐야겠죠. 팔이 다 붙어 있습니다. 4. C에서 E로 진행함에 따라 다이빙 선수의 팔과 다리가 펼쳐지면서 회전관성이 당연히 커지죠. 각 속도는 줄어듭니다. 반비례 관계야. 4번도 고쳤다. 양팔을 한껏 펼쳐 회전관성을 크게 만드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 5번 정답이네. 그 마지막 단락에 따라서가 있는 문장이 또 답이야. 자 그러니까 정확히 써놔. 3문단의 그러므로는 11번의 4, 4문단에 따라서는 12번의 5가 되는 거야. 얼마나 착해.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두 문제였다는 거지. 배운 대로 적용하라. B단계부터 같은 자세로 회전운동을 계속하여 입수한다면 B단계는 각 속도가 가장 클 때죠. 그러니까 빨리 회전하겠지. 따라서 다이빙 선수는 1.5바퀴보다 더 많이 2.5바퀴, 3.5바퀴 이렇게 회전할 것이다. 5번 정답. 각 속도가 가장 크니까. 속도가 가장 빠르다. 됐어. 집에 가서 차분하게 다시 복습을 하면서 내가 왜 풀 때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게 아직도 겉돌고 있는지를 좀 찾아보라고. 지금 이거는 선생님이 출제한 문제가 아니야. 이게 이제 훈련이 다 되면 나중에 선생님이 출제한 어려운 독서 비문학 무시무시한 것들을 할 거야. 근데 그거라고 해서 수능과 크게 다른 건 아니다. 알겠지? 크게 다르지는 않아.
처음부터 내가 낸 문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선생님이 냈으니까 전부 다 따라서 그러므로에 전부 다 정답 깔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할 거 아니야. 그래서 문학은 내가 낸 문제도 많이 하지만 독서 비문학만큼은 일단 수능 평가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먼저 하는 거야. 자, 13에서 15번 1309 A형 기술 제시문이네. 15번은 오답률이 64% 정도 됐었다. 이게 이제 가장 어려웠던 거야. 기술 제시문. A형이 더 어렵죠. 이런 거 보면. 14번도 조그만하게 별표를 쳐두고 14번, 15번이 어렵다. 요게 이제 CT였고 수능장에는 CD였어. 그게 또 학을 뛸 정도로 골치 아팠던 거다. CD는 따로 접근하는 방법이 또 필요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문장 단위로 쪼개야 돼. CD는. CD 제시문은. 근데 유일한 방법은 제시문에서 다 끌어오고 선택지에 있는 용어를 제시문에다 표시해가지고 그 문장 단위로 비교 대조하는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살벌한 제시문이야. CD는. 자, 1895년에 발견된 X선은 진단의학의 혁명을 일으켰다. 화제가 X선이고 비교 대조입니다. 전체 단락이야. 요거는. 이후 X선 사진 기술은 단면 촬영을 통해 입체 영상 구성이 가능한 CT, 컴퓨터 단층 촬영 장치로 진화하면서 해부를 하지 않고 인체 내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기술로 발전하였습니다. 자, 이 문단에다가 부분 1, 전형적인 정보 전달의 글이다. X선 사진 동그라미 쳐놔. X선 사진의 X선을 인체에 조사하고, 자, 투사하고 투과하고 투과된 X선을 필름에 감광시켜 얻어낸 것이다. 조사된 X선의 일부는 조직에서 흡수, 산란되고 나머지는 조직을 투과하여 반대편으로 나오게 된다. 자, 이 문장에서 사실은 13번에 답 4가 나와요. 흡수, 산란되고도 있으니까. X선이 투과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투과율은 공기가 가장 높으며 지방, 물, 뼈의 순서로 낮아진다 그랬습니다. 또한 투과된 X선의 세기는 통과한 조직의 투과율이 낮을수록 두께가 두꺼울수록 약해집니다. 자, 이런 X선의 세기에 따라 X선 필름의 감광 정도가 달라져 조직의 흑백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목골쳐.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뒤야. X선 사진에서는 투과율이 비슷한 조직들 간의 구별이 어려워서 X선 사진은 다른 조직과의 투과율 차이가 큰 뼈나 이상 조직의 검사해주로 사용됩니다. 자, 13번에 2번 관련이야. 이 문장에서 이러한 X선 사진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CT입니다. 자, X선 사진 동그라미 치고 CT 네모칸을 딱 쳐놔. 각속도하고 자, 회전관성 비교 대조했고 여기는 X선 사진하고 CT. 3문단 가자. 부분 2라고 적어. CT에다가 네모칸 딱 쳐두고. 결국 이제 CT는 진단의학의 혁명을 일으켰으니까 중심은 CT야. CT. 3문단 CT는 인체에 투과된 X선의 분포를 통해 인체의 횡단면을 영상으로 재구성합니다. CT 촬영기 한쪽 편에 X선 발생기가 있고 반대편에는 여러 개의 X선 검출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CT 촬영기 중심에 사람이 누운 침대가 들어가면 X선 발생기에서 나온 X선이 인체를 투과한 후 맞은편 X선 검출기에서 검출됩니다. 3문단 가자. X선 검출기로 인체를 투과한 X선의 세기를 검출하는데 이때 공기를 통과하며 감쇄된 양을 빼고 인체 조직만을 통과하면서 감쇄된 X선의 총량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기만을 통과한 X선 세기와 조직을 투과한 X선 세기의 차이를 계산하면 얻을 수 있고 이를 환산값이라고 합니다. 환산값 별표. 그 다음에 즉이 나와. 즉, 곧 다시 말하자면 이른바 이를테면이야. 부연상술이야. 환산값. 즉, 환산값은 특정 방향에서 X선이 인체 조직을 통과하면서 산란되거나 흡수되어 감쇄된
총량을 의미합니다. 환산값, 감쇄된 총량. 뼈가 가장 커요. 감쇄가 가장 많은 게 뼈니까. 이 값을 여러 방향에서 구하기 위해 CT 촬영기를 회전시킵니다. 그러면 동일 단면에 대한 각 방향에서의 환산값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컴퓨터가 단면 영상을 재구성합니다. 자, 13번은 쉬우니까 여기서 지금 13번은 뭐 답이 아까 나왔고 나머지 선택지들도 다 찾을 수 있다. 5문단 가자. CT에서 영상을 재구성하는 데에는 역투사 방법이 이용됩니다. 역투사는 어떤 방향에서 X선이 진행했던 경로를 거슬러 진행하면서 경로상의 환산값을 고르게 분배하는 방법이지요. CT 촬영기를 회전시키며 얻은 여러 방향의 환산값을 경로별로 역투사하여 더해 나가는데 이처럼 네모칸 빗금치고 빗줄. 여러 방향의 환산값들이 더해진 결과가 역투사 결과값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이야. 역투사를 하게 되면 뼈와 같이 감쇄를 많이 시키는 조직에서는 여러 방향의 값들이 더해지게 되고, 그 결과 네모칸 빗금치고 결국 그 결과 궁극적으로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이야. 그 결과 다른 조직에서보다 더 큰 결과값이 나오게 되죠. 뼈가 가장 큽니다. 역투사 결과값으로. 자, 이처럼 있는 문장에서 14번 답이 나와. 14번 답이 2야. 역투사 결과값은 조직이 없고 공기만 있는 부분에서 가장 크다. 이처럼에 위배되지. 뼈와 같이 감쇄를 많이 시키는 조직에서 가장 크죠. 역투사 결과값이. 됐어. 그러니까 이게 배운 대로 지금 딱딱 적용되잖아. 자, 이처럼 해서 14번에 2번이라고 딱 끌고 가. 마지막 단락. 역투사 결과값들을 합성하면 투과율의 차이에 따른 조직의 분포를 영상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CT 촬영기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인체의 여러 단면에 대하여 촬영을 반복하면 연속적인 단면 영상을 얻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이 단면 영상들을 조합하여 입체 영상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13번으로 가자. 1309 A형 거다. 1번. CT 촬영을 할 때 X선 발생기와 X선 검출기는 회전한다. 뭐 이건 세부 정보야. 여러 번 나와. 회전한다라는 말은 지워. 2번. X선 사진에서는 비슷한 투과율을 가진 조직들 간의 구별이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어서 CT로 간 거죠. 그렇지만 거기 그렇지만에서 2번을 한계라고 딱 적어줘. CT에서의 환산값은 통과한 조직에서 감쇄된 X선의 총량을 나타냅니다. 3문단이야. 뼈가 가장 크다라고 적어. 4번 답. 조직에서 흡수 산란된 X선의 세기는 그 조직을 투과한 X선 세기와 항상 같다 X에. 조직마다 투과율이 달라요. 둘은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4번 5번이 충돌이야 얘들아. 13번은 그래서 안 틀려. 4번이 틀리냐 5번이 틀리냐가 바로 이 서로 충돌이 있다라는 데서 나와. 조직의 투과율이 높을수록 조직의 두께가 얇을수록 X선은 더 많이 투과되지요. 자, 4번과 5번 충돌. 정답 4. 14번 풀었습니다. 역투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다. X선 사진의 흑백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역투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역투사는 CT 영상을 재구성할 때. 2번 역투사 결과값은 뼈와 같은 감쇄를 많이 시키는 조직에서 가장 크고, 또 2번과 4번 충돌이야 얘들아. 선택지를 13번은 4번 5번 충돌, 14번은 2번 4번 충돌로 줬어. 그래서 답이 쉽게 나와. 자, 이 14번의 4를 봐. X선 투과율이 낮은 조직일수록 그 위치에 대응하는 역투사 결과값은 커진다. 자, 투과율이 낮은 조직은 감쇄를 많이 시키는 조직, 뼈야 뼈. 2번 4번 충돌. 정답은 2. 3번가 역투사 결과값들을 활용하여 합성하여 조직의 분포에 대한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6문단 내용이고, 5번 역투사 결과값은 CT 촬영에서 구한 환산값을 컴퓨터에서 처리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5문단 경로별로 역투사해서 더하면 돼. 자, 그래서 13번에 3번의 환산값 별표, 14번에 5번의 환산값 별표. 자, 그리고 15번의 보기 안에 환산값의 크기가 또 나와. 환산값이 지금 13번, 14번, 15번 문제에 다 나온다. 자, 요게 이제 입체적인 거라서 15번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데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야. 오답률이 64%인데
이때 6월 평가원 때도 1306 A형도 가장 어려운 건 기술 재심은 플래시 메모리였다고. 플래시 메모리 4주차에 있어. 4주차. 자, 우리 4주차에 저 뒤에 21번 가봐. 13쪽에 21번이야. 하여간 글로 된 것을, 얘들아, 글로 된 것을 그래프, 도표, 사진, 벤 다이어그램 어떤 장치로 이렇게 바뀔 때 글을 그대로 끌어와서 적용을 해야 돼. 21번이 별표 1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별표 2는 법률에서 나왔는데 16쪽에 28번이야. 잠깐 16쪽에 28번 가봐. 28번이 나는 별표 왜 인지, 두 번째로 어려웠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는데 알고 보니까 28에 2번에 개연성이라는 어휘를 몰랐던 거야. A형 학생들이. 개연성 그럴듯하다. 그래서 이거 풀고 공부하고 우리 4주차도 역시 저 뒤에 수능용어 어휘를 잘 넣어놨다고. 3주차 복습하고 저 뒤에 41쪽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 특히 A형이야. 41, 42, 43, 44까지 공부하고 45 문제를 가볍게 풀어오도록 해. 이해되죠? 그리고 3주차 다시 한번 복습해 주는 거야. 그리고 49쪽에서는 설명의 자료로 넣어놨었던 건데 50, 51, 52를 별표 쳐. 50, 51, 52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차분히 읽어보면 왜 수능하고 평가원을 내가 열심히 풀어야 되는지가 나와. 50, 51, 52는. 그리고 52쪽은 자, 이번에 고려대 의대, 충남대 의대, 전남대 의대 합격한, 내가 작년에 메가스터디에서 그 2월 말에 광주에 설명회를 갔었어. 광주에. 이제 전국 설명회인데 올해는 이제 아마 대전으로 갈 것 같은데 이 설명회 때 가서 마무리 필살기를 강조했고 그 소책자를 만들어 줬었는데 거기에 선생님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9월 3등급 망하고 10월 끝나고 전화로 도움 요청을 한 거야, 이 학생이.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 필살기만 해라, 이거는. 그래서 이제 1등급은 아니야. 97점이 1등급인데 이 학생은 96점이 2등급이라고. 근데 국어 영역에서 최저 등급을 맞춰가지고 고려대 의대를 합격한 경우니까 이거를 이제 공부 안 될 때마다 좀 읽어. 자, 다시 돌아가서 15번 보도록 하자. 15번이 좀 여러분들 그 13, 14번은 제시문 이해를 좀 도와주는 요소야. 13, 14번은 제시문 이해를 도와준다. 15번 이거를 바탕으로 보기와 같은 실험을 했을 때 B에 해당하는 그래프로 알맞은 것 그랬어. B 그래프. 먼저 이제 C 그래프하고 A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위의 그림처럼 단면이 정사각형인 물체 가와 정사각형이다 가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물체 나가 연결된 자 정사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요거를 CT 촬영기 안에 넣고 촬영하여 ABC 방향에서 구한 환산값의 크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환산값 별표 쳐놔. 이 환산값인데 이때 가의 투과율은요 나의 2배나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를 보면 좀 옅은 회색이지. 그 다음에 나는 굉장히 진하지. 따라서 가는 아마 물이나 지방일 거야. 살이라고 생각해. 2배 차이가 난다고. 그리고 나는 뼈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그래서 환산값 가의 투과율은 나의 2배나 되니까 환산값은 뼈가 가장 큰 거야. 투과율은 낮고. 자, 환산값 뼈가 가장 크다. 환산값이 가장 큰 게 뼈. 투과율은 낮아.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그림을 그려봐야 돼, 순간적으로. 자, 먼저 정사각형이 있고 이건 이제 살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 요거는 이제 2배야, 2배. 뼈야, 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빛을 쏘았다. 여기서 쏘았어. 여기서 쏘았을 때 저 맞은편에 요거하고 똑같은 게 나타나. 살은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여기까지는 나타났는데
얘가 2배란 말이야. 얘가. 왜? 뼈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게 똑같지만 요게 1이라면 요건 2란 말이야. 여기 부분이. 그래서 더 올라가야 돼. 이해되지?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먼저 이 C를 이해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왜 이게 올라갔을까? 거기 그 가하고 나가 만나는 점 있지? 시커먼데 거기가 딱 2배니까 이만큼 더 올라가 줘야 정상인 거야. 요걸 이해를 먼저 해야 돼 여러분들이. C가 이해가 되어야겠다. 됐지? 요거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자 위에 게 이해가 됐으면 이제 옆에 걸로 가자. 옆에 걸로 가서 그림을 딱 그려보면 이해가 돼. A를 이해하겠습니다. A. 자 이제 여기서 쏘았습니다. 여기서 쏘았고 여기서 쏘았고 여기서 쏘았다.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 단면에 요만큼은 그대로 간다고. 이건 그대로 간다. 요만큼은.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야지. 확.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거기 딱 그림을 보면 A 그림이 이해가 될 거야. 요게 더 세. 요게 또 올라가 줘야 돼. 이렇게. 이쪽에서 쏘았을 때. 이걸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대각선으로 쏘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대각선은 이제 좀 더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이걸 좀 쉽게 푼 학생들은 빨리 요게 살이고 요게 뼈니까 살 뼈잖아. 2배잖아. 그래서 대각선으로 쏠 때 이 그림을 그렸다고. 똑같이 그냥 살로 두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정사각형이 돼버린다고. 근데 이렇게 두는 게 가능한 건 대각선으로 쏠 때 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자, 이게 살이고 요건 뼈였어. 근데 이 뼈였던 부분을 2배를 딱 키워주면 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쏘아야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쏘아야 되는데 이건 같은 대각선 길이야. 그러니까 아까 2배로 안 만들었을 때 이쪽하고 이쪽은 더 많이 나가야 되듯이 근데 똑같이 만드니까 이 간격이 똑같으니까 평평해야 되는 거지. 평평해져야 돼. 2배로 만들었어. 거기 나를 대각선일 때는 2배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뼈로 그대로 둬. 이게 더 쉬운 거긴 한데 뼈로 그대로 둘 때 자 여기 대각선으로 쏘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도 대각선으로 쏘는데 이건 2배잖아. 2배. 그지? 2배니까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는 평평해지는 거야. 2배니까. 자 그래서 15번 답이 1번이 되는 거다. 이해 안 되는 사람 질문해. 먼저 거기 A하고 C를 안내를 해줬어. 그게 이해가 안 되면 틀리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살, 여기는 뼈. 그러니까 먼저 그 A, B, C 중에서 C에서 왜 오른쪽이 더 높을까? 뼈 쪽 할까? 자 대각선은 이해됐을 거고 다시 요거 살, 요거 뼈지. 이렇게 쏘았을 때 빛을 이렇게 쏘았을 때 요건 살이니까 그냥 그대로 또 하나 만들면 되는데 이건 왜 저기가 더 높을까? 그러면 요것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만들면 안 될까요? 안 돼. 이거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이게 길다라는 거를 강조해야 되는 거야. 이게 2배니까 여기 만나는. 그래서 올라가야 돼 위로. 이렇게. 요거는 위로 쏘니까 그래. 근데 대각선으로 쏘을 때는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어도 돼. 만들기 싫으면 2배지 하면서 따라가 보면 1번밖에 없어. 자 이건 자기가 그려봐. 그리고 해설지를 보면 해설지에다가 그림 모양으로 잘 안내를 해줬어. 알겠지? 해설지를 참고하면 돼. 자 그래서 그 15번은 시간이 좀 조급해지고 이게 힘들어서 그러지 A하고 C를 이해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입체지각이야. 입체지각. 그래서 15번
1번으로 해주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먼저 A하고 C를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를 먼저 봐야 돼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유사한 문제들은 있었어. EBS 교재에 유사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그거를 안 풀어서 와장창 틀리는 게 아니라 풀어도 와장창 틀린 거야. 시험은 너무 떨리고 이게 입체지각이 나오니까 힘들어서 그런 거지. 근데 어쨌거나 13번 14번에서 환상값의 의미를 찾아내고 이건 좀 쉬우니까 15번의 환상값의 의미가 뼈가 2배다. 2배다. 그걸 계산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의 투과율은 나의 투과율의 2배야. 나가 면적은 2분의 1이고 그런데 늘어나는 기울기가 똑같다. 이걸로 봐주면 돼. 대각선으로 쏘았을 때.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저 A하고 C를 이제 이해했을 때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투과하거나 대각선으로 여기서 투과하거나 투과한 이 대각선이 똑같으니까 여기가 평평한 걸 골라야 돼. 그래서 요걸 그려놔. 평평한 걸 골라야 되는데 4번이 아니라 1번밖에 없다는 거지. 4번 선택지가 아니라 1번 선택지다. 이렇게 2배로 똑같이 살살로 만들면 길이가 똑같고 뼈로 놔두면 요거는 요만큼 나간 게 아니라 요만큼 올라가 줘야 돼. 그러니까 이 길이만큼 올라간다. 이 길이의 2배 올라간다. 그래서 평평하다. 해서 그리면 돼. 자, 자기가 딱 그려보면 이해가 돼. 이거는 자, 환상값은 뼈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과학제시문, 기술제시문 3주차에도 가장 어려운 거를 과학제시문을 해줬는데 자, 2주차부터 지금 전부 다 과학기술제시문 어려운 거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6페이지 결국 여기에서 끌어오는 게 가장 빠르고 시간이 단축이 되고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1주차부터 해서 4주차까지 독서 비문학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변형시킨 문제나 조작한 문제는 하나도 없어. 수능평가원 그대로의 문제들이야. 그래서 6페이지를 빨리 내 걸로 만드는 게 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하는 거다. 이해됐죠? 자,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복습 철저히 해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